당신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친구의 친구가 직접 경험했다는 그 소름 돋는 이야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세부 사항들, 그런데도 뇌리에 오래 남는 어떤 장면?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반쯤은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화자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항상 한두 단계씩 멀어진 누군가의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실제로 겪었대라는 말로 시작해 출처를 추적하려 하면 언제나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도시전설이라 부르는 이야기들을 현대전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 전반에서 태어나고 퍼지고 변형되는 집단적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도 작은 마을에서도 이야기들은 똑같이 살아 숨쉽니다. 이 이야기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전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닐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실제 사건의 파편이 왜곡되고 과장되어 전혀 다른 형태로 굳어졌다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불안을 담은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이야기들은 입에서 귀로, 마을에서 마을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등장하고 SNS가 세상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용이 더 자극적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전달될수록 이야기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야기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마다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세부 사항은 기억에서 지워지고 어떤 부분은 더 극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10번, 20번 손을 거친 이야기는 처음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핵심에 있는 어떤 공포의 감각만큼은 놀랍도록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들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FOAF, 즉 Friend of a Friend, 친구의 친구라는 구조입니다. 화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이 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에 신뢰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경험담이라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지만 두 단계쯤 건너뛴 이야기는 어딘가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도시전설에는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무고한 피해자, 예상치 못한 위험,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증언. 이 뼈대는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달라져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다른 대륙에서 돌았던 이야기와 배경만 다르고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전설들은 실제 사건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범죄나 사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사항을 잃고 대신 더 상징적이고 강렬한 형태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형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왜곡이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스스로 퍼뜨릴까요?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은 이것이 집단적인 공포관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즉 낯선 이방인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회의 이면을 이야기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공포를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야기로 만들면 그것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전설 중에는 공포가 아니라 유머를 담은 것들도 있고 때로는 피해자가 아닌 교활한 트릭스터가 주인공인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단순히 공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왜 그토록 다양한 형태와 감정을 담은 이야기들이 함께 공존하는 걸까요? 또 다른 가설은 도시전설이 사회적 규범과 경고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 규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는 식의 메시지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치 오래된 민담이 교훈을 담았듯 현대의 이야기들도 사회가 두려워하는 것과 지키고 싶은 것을 이야기 속에 각인시킨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전설들은 아무런 교훈도 없이 끝나거나 규칙을 잘 지킨 사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감각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도시전설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시각입니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함께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참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하나의 완전한 답이 되기엔 부족합니다. 도시전설은 때로 특정 공동체를 넘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이야기라면 왜 언어도 역사도 다른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뿌리를 내리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시전설은 어쩌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본능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공포를 함께 나누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욕구. 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이야기들을 연구해왔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믿으려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이야기, 친구에게서 전해받은 그 소름 돋는 소문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것의 일부를 어딘가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